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6장 평화의 어머니 동토를 넘어 세상 끝까지.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 되려면 일본 규슈에 가라스라는 작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현해탄을 마주보고 있는 이곳은 특히 가라스 도자기가 유명한데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든 곳이라는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와 우리 식구들은 이곳을 1980년대부터 여러 차례 방문했고 나는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가 2016년 가을에 찾아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중요한 과업 하나를 다시 시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해저터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가라스는 그 해저터널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입니다. 세계 지도를 들여다보면 오세아니아만 제외하고 지구의 모든 땅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랜 전부터 모든 대륙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평화의 길을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연결시키는 일은 두 나라 사이의 어두운 역사가 큰 장애물로 놓여 있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산과 일본의 가라스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뚫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올라섭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무역선들의 정착지가 되어 모든 물자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실어 나를 수 있으며 수많은 여행자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의 평화를 뿌리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반목에 발목이 잡혔던 두 나라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적 화해의 계기도 됩니다. 섬나라는 대륙을 그리워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어서 하늘 해저터널을 만들고 남북이 하나 되면 그것이 유라시아를 거쳐 전 세계로 향하는 평화고속도로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치렀지만 서로 손잡고 도버 해협에 유로터널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마음을 연다면 우리 시대의 한일 해저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그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미래를 가꿔 가야 합니다. 세계 평화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걸림돌은 북극의 베링 해협입니다. 이곳을 연결하는 것은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고 인종, 종교, 국가의 울타리를 허물어 인류를 대화합으로 이끄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를 위해 1980년대부터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는 날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에서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누구라도 자동차로 혹은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단둘이 전 세계를 고향 마을 찾아가듯 편안하게 가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대한 업적은 모두 어려움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베링 해협에 충분히 터널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전쟁에 탕진하고 있는 돈을 생각한다면 각 나라들이 무기를 사들이는 돈의 절반만 있어도 베링 해협을 하나의 길로 이룰 수 있습니다. 동토의 왕국을 무너뜨린 대담한 발걸음. 1990년이 되면서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을 지배하고 있던 소련은 자유주의 나라들을 공산화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세계를 옥죄는 냉전을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얼어붙은 땅 모스크바로 들어가 고르바초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결단은 이미 14년 전에 내려졌습니다. 1976년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 날인 9월 19일에 우리 부부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스크바로 가겠다고 한 말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공산세계 해방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부부는 소련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1990년 참부모의 날을 맞이해 미국 뉴욕에서 여성 전체 해방권을 선포하고 나는 통일교회 제2대 교주가 되었습니다. 이어 1994년 11월 27일 뉴욕 벨베디어 수련소에서 제2대 교주로서 나의 공적 사명을 새로이 공표하고 그 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때는 16만 일본 여성 교육과 각국 대회가 끝나 나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그날 나는 식구들 앞에서 모두 하나 되어 참 부모의 전통을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맹세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1년 6월 캐나다의 클리어스톤 본관에서 일본 대표 부인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명성 선서 선포가 있었습니다. 고명은 왕의 유언을 뜻하는 말로 문총재는 자신이 성화한 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일본의 여성 대표들이 책임지고 참 어머니를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 유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에는 일본이 어머니와 하나 되어 세계를 품고 나가야 한다는 사명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신이 부재할 만약의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1990년 4월 모스크바에서 세계 언론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대회에 참석한 세계 지도자들을 클렘린궁으로 초청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고르바초프에게 중남미 통일연합이 제정한 자유통일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축도했습니다. 소련이 갈 길은 공산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고 종교의 자유를 시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공산주의를 끝내고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이라고 대담하게 권고했습니다. 이제껏 클렘린궁에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나는 5,000명이 넘는 소련 청년들과 교수들을 미국으로 불러와 교육시켰습니다. 그 후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 돌풍을 일으키자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을 크리미아 반도의 포로스에 연금시켰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개방 정책을 통해 소련이 민주주의로 가는 노정에서 우리가 교육시킨 대학생과 청년들이 군부의 탱크에 맞서 육탄으로 저지함으로써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다시 손을 잡고 소련을 해체하고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문총재와 내가 고르바초프의 집무실에서 했던 이 대통령을 축복하소서라는 축도가 천운을 불러온 것입니다.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1년 후 소련 공산당이 해체되고 동토의 왕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마친 후 우리는 장차 변화할 세계에서 평화를 실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단체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세계를 어둡게 하는 그림자는 종교의 쇠퇴와 도덕성 상실, 그리고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 부부의 50여 년에 걸친 노력으로 종주국 소련에서 조차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문제는 무척이나 심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분쟁을 막고 피폐해져가는 종교를
어떻게 다시 삶의 나침반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도덕성을 회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120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명망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뜻에 공감해 평화대사가 되었습니다. 2001년 한국의 12개 도시에서 시작한 평화대사 활동은 곧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뜻깊은 활동에 감명받아 이제는 160여 나라에서 100만 명이 넘는 평화대사들이 참된 평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각 분야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지휘를 받은 NGO가 되었습니다. 평화대사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해 세계 구석구석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실핏줄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 가난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 종교 갈등이 있는 곳, 질병으로 고통받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